세계 최초 예능시장 대우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네. 서비스 장애내신 김지은님 거부터 할까요? 예, 김지은님 관상만 보였을 때 무슨 일이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관상만 봤을 때는 개발 쪽 IT 이쪽은 아니신 것 같고, 약간 요리사, 양식 쪽 요리사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좀 깔끔해 보이는 셰프 느낌이군요. 예, 요리사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지인님, 1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서비스를 24시간 운영 중인 김지인입니다. 프론트와 백, 스프링 데이터 JPA, 스프링 시큐리티, 스프링 배치, 쿼리 DSL, 노드 등을 경험해보셨고 CI/CD 파이프라인까지 모두 구축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는 GPT한테서 문제를 받아와 풀거나 문제를 직접 제작하여 풀 수 있는 퀴즈 플랫폼, 사용자에게 빠른 퀴즈 응답 데이터를 제공과 한정적인 리소스 해결을 위해 기존의 RDBMS 기반의 스프링 모듈에서 인메모리 DB 기반의 노드 모듈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거는 MG토크 서비스 구현하신 거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요거는 쭈르륵 패스하시죠. 그리고 바로 자기소개로 가실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밑에 개발자가 된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4년 동안 바리스타로 일하며 커피 본연의 맛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QC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과 병행하면서 위생사와 식품기사를 준비하였고 결국 목표했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100준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100문제를 풀었을 때 저는 이곳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코딩님의 HTML 강의를 시작하여 웹개발에 입문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네. 다시 좀 볼까요? 사실 이제 인프론 지원하셨거든요, 이분. 네, 예상했습니다. 1차 지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까지 오셨어요. 면접까지 오셨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쉽게 저희가 이제 함께하지 못했는데. 결과까지 나왔군요. 네. 한참 늦었어요. 4월에 지원하셨고. 네. 그러면은 뭔가 이력서에 대한 그 삐듬 할 게 아니라 면접 시뮬레이션을 써야 되셨나?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지인님 지금은 그 취업하셨어요? 그럼 1년 차라고 쓰셨겠죠. 그렇겠네요. 그 현재까지 이력서 승률이 어떻게 되세요? 5%? 몇 개 지원하셨어요, 여태? 20개 중에 5%면은 4개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취업이 힘듭니다. 이 정도 이력서로도 5%밖에 안 된다니까요, 서류가. 4개네. 4개 정도죠. 네. 맞고 일단은 제가 한번 얘기를 그냥 해보면은 이력서는 괜찮아요. 이거 일단 처음에 요 100여 명 회원을 가진 서비스를 24시간 운영 중인 김지인입니다. 제가 이런 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희 주력으로 좋아하는 임팩트가 스타일이죠. 좀 있었고 그 저라면은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저라면은 이거 글들을 조금 더 이제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막 블라블라 이렇게 크게 막 쓸 것 같진 않아요. 저라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프론트와 백엔드와 프론트와 백엔드 그리고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 경험까지 뭐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쓸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팀원들에게 지식을 전수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좀 물어보는 게 내가 모를 때 이제 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랑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공유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관련해서 글을 쭉쭉 써주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다기보다도 요게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쓴 건가에 대해서 좀 면접 때 검증을 할 것 같거든요.
되게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뭐 RDMS도 나오고 인메모리 왜 인메모리 DB 기반의 노드 모듈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는지도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한정적인 리소스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로 문제였는지, 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레디스나 배치도 이용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신지, 뭐 JWT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키워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건가?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게 약간 뭔가 약간 의심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저희 인프런 지원하셨을 때랑 비슷한 면이 많은데, 왜냐면 하셨던 프로젝트는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지원하실 때는 그 퀴즈 스튜디오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MG 토크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셨었고, 예. 막 열심히 또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퀴즈 스튜디오 3월 달부터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마도 그때부터 한 3개월 동안 되게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이제 좀 호돌맨이랑 좀 비슷한 면에서는 좀 느낀 건데, 퍼사드 CQRS 매퍼 같은, 그러니까 매퍼는 사실 뭐 어려운 패턴은 아니니까 빼고, 파사드나 이제 CQRS 등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는 저거 할 줄 안다고 신입분들에 대한 그 어드밴테이지가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SQL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디자인 패턴을 막 쓰신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I/CD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구현하신 애플리케이션 구현 말고 이 CI/CD, 저는 이제 근데 CI/CD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고 배포 자동화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엄밀히 말해서 거의 대부분은 CI/CD가 아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배포 자동화를 구축했다고 하면 그 구축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점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은 별로 저는 이제 의미가 없는 말인데, 로컬 환경과 실 운영 환경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수많은 이유와 고민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인데, 그 수많은 이유와 고민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력서인 것 같아요. 면접 자리에서 이걸 밝혀야지가 아니라, 요거 궁금하지 내가 가서 면접 자리에서 알려줄게는 안 해요. 왜냐면은 별거 아니면은 시간만 날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수많은 이유와 고민이 뭔지 힌트를 쭉 나열해 주셔야지, 요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이지, 아예 꽁꽁 싸매고 나 불러주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 모를 걸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겨주세요, 고민을. 사실 그 자기소개서에서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그 팀원들한테 했던 깃 발표 내용이나 도커 기반의 그 내용을 공유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발표 자료를 꼭 그 블로그나 PDF나 뭐 아니면은 구글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인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뭐 프로젝트 과정에서 우리 팀원들한테 이거 가르쳐줬어요, 저거 가르쳐줬어요 하는데 그 증거는 없잖아요, 사실. 가능하면 그 발표하신 자료가 있을 건데 그 발표 자료를 공유 자료로 만들어서 여기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신입이 이 정도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지인님이 더 이제 5% 확률을 10%를 끌어올리기 위한 코멘트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키텍처도 엄청 예쁘게 잘 꾸며주셨네요. 반려생활보다 복잡하네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스트리머 형태로는 안 될까요? 맞아요. 예, 저도 딱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거 자바 11 쓰시는데 자바 8 문법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인님이 되게 큰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하신 건 맞는데, 실제 코드를 깠을 때 그 리듬에 적혀 있는 거랑 지인님이 알고 있는 자바 기본 지식 사이가 너무 갭이 심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이중 포문 안에 있는 Z가 4 미만일 때라고 한 저것도 그냥 클린 코드 책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건데 매직 넘버 쓰면 안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이중 포문으로 쓰시면은 아예 스트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밖에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이네요 오늘 향루님. 맵다 매워. 왜냐하면은 이제 잘 되시면 좋으니까. 어쨌든 인프런에서 저희가 이제 과제도 저희가 지인이 같이 과제도 보고 노드.js 기반으로 저희 과제에 대해서 서로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지인님이 이제 자바도 공부하시고 자바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이 자바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보통 이렇게 짜거든요. 왜냐면 다른 언어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제 포문, 이프문은 다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셨을 때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그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애들은 보통은 트랜지션 거셔야지 돼요. 네, 이거 근데 지인님 이거 그거 있어요. 지인님은 클린 코드를 지향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한다고 해도 이 코드를 봤을 때 출력되는 SQL문이 뭔지가 예측 가능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 예측 가능한 SQL문을 만드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은 좋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이거 실제 쿼리가 뭔지를 제가 이거 문자열을 다 합쳐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이 문자열을 제가 실제로 한번 다 더해봐야 아마 원하시던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저희 근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인님 뭐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력서와 GitHub을 기반으로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네. 입력을 해보실까요? 그리고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아이고. 너무 여러 개 이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약간 좁게 하더라도 좀 깊게 이렇게 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옆으로 성장하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수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마디만. 예. 자바 책이랑 이펙티브 자바 책 그리고 이제 SQL 관련된 책 요거를 꼭 보시면 좋아요, 지인님. 그러니까 그 백엔드들 보면 다 이렇게 좀 아키텍처 기반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펙티브 자바랑 그리고 자바 8 인액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바 8 인액션 맞나? 모던 자바 인액션인가요? 네네. 그래서 그 책 보시고 코드를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코드 리팩토링 할 때 난 테스트 코드가 있으니까 리팩토링 할 때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구나까지가 지인님이 이제 이번에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저번처럼 쓸까요? 네. 하나, 둘, 셋. 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만 보면 3점이었고 네. 그 GitHub 봤을 때 2.5점이랑 3점 사이에서 계속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그 이력서만 봤을 땐 3점. 네. 그 코드까지 봤을 때 2점. 2점이죠. 네.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셔야지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업에서 어떤 기술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현업에서 어떤 기술을 쓰더라도 그래도 이 친구한테는 그 신입한테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펙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스펙은 어떤 클래스, 메소드를 잘 만드는 건데 혹은 이제 SQL까지 요 세 가지를 잘 만드는 건데 요 세 가지를 회사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시니어 혹은 선임 개발자의 일을 덜어가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형님, 사실 이은지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개발자 이은지라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전달하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하시네요. 왜? 라는 질문을 통해 기술을 깊이 있게 파는 것과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경력에서 이렇게 2D, 3D 그래픽을 활용한 네트워크 디자인 및 프로그램 타이틀 패키지 프로모션 제작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의 그 경력은 아니고 뭔가 디자인 프로그램 쪽으로 뭔가 디자인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좀 2년 동안 하셨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는 은지닷컴 그리고 개인 기술 블로그 웹사이트 개발을 하셨군요. 그다음에 비스킷이라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거를 한 2개월 정도 하셨네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일단은 좀 긴급하게 좀 적으신 건가? 네, 그렇겠죠. 네. 그거 원래 이력서 이거 아니시죠? 네, 살짝 가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픽 점수가 높으시네요. 에이라니. 네. 딱 와닿는 키워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나 어디에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쓰셨던 기술은 있는데 나머지 자기소개에서는 전부 소프트한 내용들만 있어서 이 사람은 엔지니어구나라는 점은 사실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키워드나 아니면 내용이 좀 부족하다.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버세를 통해서 배포한 본인의 이제 기술 블로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 중에서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이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넥스트가 무엇이고 왜 뜨는 걸까라는 글이 있는데 물론 은지님은 뭐 넥스트가 SSR이고요 리액트가 CSR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넥스트를 SSR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요 글 꼭 보세요. 넥스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쓴 글은 사실 그쪽 글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가 SSR, CSR 관점에서는 아예 아니거든요. 그게 글의 전체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넥스트를 아예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원래 리액트라는 거는 사실은 좀 경량화된 라이브러리였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결합해서 쓸 거냐는 이제 엔지니어가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자유로운 거였는데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써야지 지금의 이제 리액트의 어떤 버전으로 잘 호환이 되고 어떤 게 좀 베스트 프랙티스 가깝고 어떤 구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네스트 프레임워크 같은 애들인데 리액트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앵귤러나 뷰처럼 이게 좀 프레임워크 성격이 아니어서 근데 넥스트는 리액트에 그런 성격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어떤 라이브러리 조합을 사용해야 될지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조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었고 이것들을 막 스택 오버를 검색해서 막 해결하고 이런 경험들 이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게 넥스트고 넥스트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조금 더 쉽게 SSR을 해주는 것 뿐이지 SSR 관점에서 전체 다 설명을 하면 애초에 넥스트를 잘 모르고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것만 보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신입 개발자가 넥스트나 리액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 바로 있기 때문에 전 저거 딱 보자마자 이거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고 그 글을 요거 글 보니까 그냥 이제 이분도 그냥 넥스트는 SSR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넥스트가 딱 SSR 때문에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좀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은지님이 하신 프로젝트를 봤을 때 삼성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하신 것들도 그렇고 지금 은지닷컴에서 하신 것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사실은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희가 HTML, CSS 까보면서 해도 되긴 하는데 무한스크롤 구현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괜찮은데 그거 외에는 딱히 이제 뭔가 볼만한 글이 없더라고요. 은지님의 감정적인 부분은 블로그에 쓰시면 되는데 그 사실 기반의 기술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드러나야지 돼요. 이력서에서. 그리고 은지님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사피에서 하시는 거 말고 본인이 100% 참여한 프로젝트가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좀 괜찮은 거.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 이거는 그 뭐 버셀 적용하는 과정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걸 SSR로 하기 위해서 뭐 도커를 써본다든지 뭐든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혼자 하신 프로젝트가 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이거 같이 한 거는 은지님이 다 했다고 보기가 또 힘들거든요.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은지님의 지금 최근 커밋들 제가 최근 커밋을 다 보고 있는데 은지닷컴 블로그에 올리는 거랑 알고리즘 문제풀이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은지닷컴에 들어가 있는 커밋들을 보면은 거의 메타 태그나 사이트맵처럼 이런 것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적으로 기술적인 적용 내용보다는 프론트엔드 공부를 따로 뭘 하고 계신지가 사실 드러나진 않았어요. 넥스트 공부하고 있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깃허브나 블로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 블로그를 구축하면서 발생했던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 같은 걸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드 타입 에러 수정이 있었다고 하면 요 과정들을 써주셔도 되고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어쨌든 은지님이 뭔가 이제 넥스트를 공부했다고 하면 그 공부했던 증거가 이 블로그라고 하면 이 블로그를 구축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최근 은지님의 글들을 보면은 커밋을 보면은 메타 태그 추가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미 쓰신 글을 수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시도를 했던 건 없거든요. 뭐 혹시 호돌맨 드릴 말씀 있나요? 네, 있어도 지금 25분이 돼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점수 할까요? 하나, 둘, 셋. 와. 20분 만에 쓰신 거 치고는 잘 쓰신 것 같은데 네,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적습니다. 요거를 딱 처음에 요거를 딱 적어주셨잖아요. 라이트하우스 점수 100점 달성.
요게 딱 앞에 와 있는 거를 보면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타일윈드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잘못된 걸로 꽉 차 있는 것보다 좋다.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걸로 꽉 차 있는데 바꾸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맞습니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관상도 딱 좋잖아요. 아, 예, 맞아요. 마로니에 공원 관상.